자녀가 묻습니다. 요즘은 좀 어떠세요? 부모는 대답합니다. 괜찮다, 신경 쓰지 마라. 그런데 이 한마디가 자녀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.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이야기는 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. 치료 방법도 아니고 약을 권하는 내용도 아닙니다. 70세 이후 많은 가정에서 반복되는 한 가지 행동이 왜 자녀를 힘들게 만드는지 그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어느 집이든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. 전화 너머로 자녀는 묻고 부모는 늘 같은 말을 합니다. 괜찮다, 별일 없다. 신경 쓰지 마라. 사실은 괜찮지 않은 날이 더 많아졌는데도 말하지 않습니다. 이게 바로 70세 이후 가장 많이 반복되는 행동입니다. 아픔을 숨기는 것. 부모 입장에서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. 괜히 걱정시키기 싫어서 이 나이에 뭐 어쩔 수 없지. 나 하나쯤 참으면 되니까.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 행동이 가장 무겁게 남습니다. 문제가 생기고 나서 자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. 왜 그땐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?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.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자녀는 스스로를 평생 탓하게 됩니다.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 집 이야기 같다 라고 느끼셨다면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. 이 채널은 누가 가르치거나 정답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. 백세정보백과는 시니어와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비슷한 경험을 나누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공간입니다. 누군가는 부모의 입장에서 듣고 누군가는 자녀의 입장에서 공감합니다. 정답은 없지만 우리 집도 그렇구나.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. 그 마음 하나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채널입니다. 오늘 이야기들이 의미 있다고 느껴지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한 번의 참여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행동이 아픔을 숨기는 것이라면 두 번째 행동은 모든 걸 혼자 결정하는 것입니다. 이 행동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단단해 보입니다.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. 이 정도는 혼자 판단해도 돼. 괜히 말해봤자 애들만 불편해져. 그래서 자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. 검사를 미루는 것도, 병원에 안 가는 것도,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도,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도 모두 혼자 결정합니다. 그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나빠졌을 때 그 결정은 자녀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. 자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.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지? 그땐 같이 상의했으면 달라졌을까? 나는 왜 항상 나중에야 알게 될까? 이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.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입니다. 부모 입장에서는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. 나 아직 괜찮아? 아이들한테 의존하고 싶지 않아? 내 선택이니까. 책임도 내가 지게 하지만 자녀에게 부모의 선택은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.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자녀는 이렇게 느낍니다. 말렸어야 했나? 그때 좀 더 강하게 이야기했어야 했나? 왜 아무것도 몰랐지? 부모는 자녀를 배려했다고 생각했지만 자녀는 뒤늦은 후에만 떠안게 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옳았느냐가 아닙니다. 혼자 결정했느냐, 함께 나눴느냐? 그 차이입니다. 많은 가족 이야기에서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. 결정은 부모님이 하셨어도 괜찮아요. 그냥 미리 말해 주셨으면 좋았을 뿐이에요. 자녀가 원하는 건 결정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. 70세 이후에는 결정을 혼자 하는 게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가족에게는 함께 나누는 쪽이 훨씬 단단해 보입니다.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말로는 아무렇지 않게 하지만 자녀에게 가장 깊이 남는 세 번째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, 나도 해본 적 있다 라고 느끼실 겁니다. 세 번째 행동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.
바로 전화가 와도 잘 받지 않는 것입니다. 부모에게 전화는 귀찮은 것일 수 있습니다. 같은 말 또 하려고 괜히 걱정만 할까봐 지금 말하기 싫어서 그래서 한두 번 미루고 나중에 걸어야지 하다가 그대로 지나갑니다. 하지만 자녀에게 전화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. 전화가 안 받히는 순간부터 자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? 넘어지신 건 아닐까? 혼자 계시다 무슨 일 난 건 아닐까? 특히 70세 이후에는 전화 한 통이 안부 확인이 아니라 안전 확인이 됩니다. 그래서 전화를 안 받는 행동은 자녀에게 가장 큰 불안을 남깁니다.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한두 번 안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바쁘겠지. 나중에 보면 되지 하지만 자녀는 그 몇 분 동안 온갖 상상을 다 합니다. 어떤 자녀는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 전화만 기다립니다. 어떤 자녀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. 어떤 자녀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.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한 말들이 겹치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. 나는 괜찮아? 너희 인생 살아 이 말을 해온 부모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자녀의 불안은 확신처럼 바뀝니다. 자녀는 부모가 짐이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.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시간이 가장 힘듭니다. 이 행동도 악의는 없습니다. 오히려 자녀를 배려한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행동입니다.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. 70세 이후 전화 한 통은 의무가 아니라 신호입니다. 오늘도 괜찮다. 지금은 무리 없다. 하지만 그 신호가 끊길 때 자녀의 하루는 무너집니다. 다음으로는 이 세 가지 행동을 조금만 바꿔도 자녀의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현실적인 방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세 가지 행동을 이야기했습니다. 아픔을 숨기는 것, 모든 걸 혼자 결정하는 것, 그리고 전화가 와도 잘 받지 않는 것. 이 행동들은 부모에게는 배려이고 독립이고 익숙함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자녀에게는 불안과 후회로 남습니다. 중요한 건 이 행동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. 조금만 바꾸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. 아프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. 오늘은 몸이 좀 무겁다.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. 결정을 할 때도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. 한 번만 나눠도 자녀의 마음은 훨씬 편해집니다. 전화도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. 받아서 지금은 괜찮다. 조금 있다가 다시 걸겠다. 이 짧은 신호 하나가 자녀의 하루를 지켜줍니다. 이건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.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. 자녀는 완벽한 부모를 바라지 않습니다. 다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. 오늘 이야기 중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. 그게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입니다.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. 예전에는 다 이렇게 살았어? 우리 부모 세대는 더 말 안 하고 살았어?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. 맞습니다. 그 시대에는 참는 게 미덕이었고 말하지 않는 게 강함이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의 자녀들은 그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. 자녀들은 부모가 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존경하지만 걱정도 같이 배웁니다. 그리고 그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. 어떤 자녀는 전화를 못 받으면 하루 종일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. 어떤 자녀는 회사 회의 중에도 계속 알림을 확인합니다. 어떤 자녀는 밤에 잠들기 전에 괜히 죄책감이 밀려옵니다. 오늘은 연락을 못했네.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닐까? 부모는 이런 마음을 잘 모릅니다. 그래서 괜히 걱정한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그 걱정은 부모가 소중해서 생긴 마음입니다. 연락을 너무 자주 하자는 말도 모든 걸 공유하자는 말도 아닙니다. 다만 끊기지 않게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. 하루에 한 번이 아니어도 좋고 길게 통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단 한 번, 단 몇 초라도 지금은 괜찮다는 신호만 이어져 있으면 충분합니다. 백세 정보백과는 정답을 말하는 채널이 아닙니다.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
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. 새로운 건강 정보들이나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경험도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부모의 입장에서든 자녀의 입장에서든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. 이야기가 모이면 그 자체로 위로가 됩니다.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. 이런 공감의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. 앞으로도 부모의 마음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곁에 함께 해주세요.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.